자, 오늘 운영위 국감이 이제 아무래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고 강희경 씨도 지금 출석을 한다고 그러고요.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, 의원님도 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하실 때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될 때. 저는 그 화면으로 봤습니다. 화면으로 거기는 원내 보셨군요. 지도부가 그렇죠. 예, 최고위원회가 기자회견하는 아니었고, 예, 맞습니다. 자리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도 공개가 돼서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운영위가 관심을 많이 끄는데,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강혜경 씨가 오늘 운영위 국감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민주당이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지정한 바 있고, 네, 전현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서 두 번째로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거기 대표로 있는 사람, 네. 그 사람도 말씀을 하셨고, 그러니까 오늘 발언 수위가 어떻게 되냐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운영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9%로 봤습니다. 예. 네. 어제 아마 그 녹취록 공개가 네. 아무래도 그 음성 공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, 오늘도 파장이 좀 있지 않겠어요, 운영에서? 네, 일단 19%그 여론조사는 어제 결과 그 기자회견은 다 반영을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지금 오늘 운영위의 이제 증인이 그 국감 증인으로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로 지정을 한 두 분이 오늘 섭니다. 그래서 1호 이제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,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어제 저희 그 위원회에 그 보호 신청이 들어온 신용한 교수. 그분이 이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또 오늘 면담을 하고 우리 회의를 열어서 2호 공익 제보자로 지정을 하고 지금 국감장에 지금 이제 같이 나오시는군요. 출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두 분의 공익 제보자가 오늘 이제 윤석열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요. 한 분 이제 2호로 신청하셨던 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형식적 소장이셨던 대표이셨던 그분은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그 면담이나 이제 그 기타 증거 자료 제출 절차를 아직 밟지를 못했습니다. 그분이 창원에 거주하시는데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서울에 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지금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저희 그 전담 변호사가 다음 주쯤 창원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거쳐서 공익 제보자 지정 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금 지정을 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, 그럼 의원님? 우리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좀 민주당에서 하는 게 어떤 의미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절차나 어떤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저희 그 민주당 홈페이지 내에 공익 제보센터 신고 센터를 두어가지고요. 누구든지 거기에 윤석열 정권 비리에 대한 그런 이제 제보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로 통해서 제보를 하면 되고요. 전화번호도 있습니다. 이게 민주당 그 홈페이지나 또 SNS 민주당의 앱 여기 있네요. 이건가요? 1577-8552. 네네, 맞습니다. 그 번호로 해도 되고요. 아니면 민주당 중앙당사 3층에 있는 공익제보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접수를 해도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접수가 되면은 저희 이제 센터 내에 그 담당하는 의원들이 계시고요. 거기서 1차적으로 좀 이제 걸러서 이게 공익제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 공익제보 이제 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검토해서 공익 제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은 당 내에서 이제 공익 제보자 보호로서 지정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이런 이제 그런 형태로 공익 제보자 지정한다는 그걸로도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의 이분들에 대한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또 기자회견을 같이 동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
또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네, 또 조치를 여러 하는 가지 거지. 이제 국회의원들의 도움과 지원 이런 것을 제공을 해드립니다. 해드리고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의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고자 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적인 지원과 도움을 상담을 해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그런 법적으로 지원받는 공익 신고자나 부패 신고자의 요건을 갖추면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죠. 첫 번째로는 예. 본인의 신분, 음. 그 뭐 익명성 이런 것도 원하면 완전히 비밀리에 제보만 하고 본인은 드러나지 않도록 네. 신분 보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공익 제보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뭐 안에서 뭐 파면이나 행정처분이나 그렇죠. 이런 예. 걸 받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다 법에 규정된 있는 겁니다. 예, 예, 그리고 공익 신고를 한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한 그 내용 중에 예. 본인이 좀 범죄에 연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그런 게 있겠죠. 있죠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워서 공익 제보를 이제 못 하는데 예.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한 그 내용 중에 예. 본인의 범죄 행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자신에 대한 형의 감경 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누구든지 공익 제보자를 뭐 색출하거나 그 불이익을 주려는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자가 강력하게 형사처벌됩니다. 그리고 또 신변상의 위협이 느끼면 예.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원장의 판단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신변 보호를 해주는 해주는. 그런 방법도 있고요. 뭐 또 그 내용이 뭐 예. 나라의 뭐 이런 공익이나 그런 거에 엄청난 기여를 할 때는 일정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규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법적 보호 수단을 안내를 드리고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보호 이런 다양한 보호 활동을 저희들이 된다. 제공을 해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씨가 녹취록이나 이런 녹음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도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정권이 아직 이제 있으니까 무서워서 말 못하는 분들을 민주당이 가능한 한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보호해 드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뭐 대응도 해드리고 또 법적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네.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명태균뿐만 아니라 명태균은 본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만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정부에서 하는 뭐 비리나 이런 거 아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분들이 또 제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겠네요. 그러면. 네, 지금 뭐 그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좀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 제보센터랑 근육보호위원회는 그 공익 제보를 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이 정권 비리에 대해서 이 공개하거나 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공익 제보자 1호나 2호 경우에는 본인들의 신분이나 얼굴을 노출을 하고 이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네. 그게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 비리만을 제보하려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용하면 편리하게 그렇죠.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제보를 해주면 또 저희들이 이걸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개를 하거나 물론 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, 받고 예. 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언론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뭐 자료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이 현재 이 정권의 그 비리, 예. 이 국정농단 뭐 이런 부패 행위, 부패 범죄 이런 것을 그 안에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. 많은 관심과 또 예, 제보. 참여, 예.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뭐 SNS로 할 수 있고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하실 수 있고 또 전화번호는 1577-8552번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.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갖고 있는 자료들이 아직 다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 더 많은 것들 공천 개입의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그럼요. 지금 강혜경 공익 제보자가 네. 당에 이제
저희 제보센터를 통해서 제출한 이 자료들도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음. 아직 제대로 그냥 음. 분석조차 못할 정도로 양이 많고.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신용환 씨 네, 맞아요. 경우에도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 이 정책 그 실장인가? 지원 실장을 네, 했었는데요.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매일매일 그 회의를 하면서 그 본인이 그때 이제 보관했던 자료가 6기가 음. 뭐 이렇게 이제 넘는다고 하는 그것도 방대한 자료를 이미 이제 제출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강혜경 씨가 그 정리했던 그 여론조사 80일에 윤석열 그 대선 후보를 위해서 그 제공을 했던 여론조사 보고서를 정리한 한 장짜리 그 기록과 그 관련된 자료들 네. 이게 신용한 제보자의 그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공한 게 이게 신용한 씨가 관리하던 대선 캠프의 자료에 그게 나온 그대로.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 그 명태균 측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뭐 대선 캠프에 활용된 적이 없다.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양쪽의 증인들과 증거 음.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명백히 거짓말이고 실제로 활용됐다는 것을 이 증거에서 확인이 되잖아요. 신용환 씨 경우는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이 그렇죠. 당시에 명태균 씨나 이런 쪽도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자료가 자기의 대선 그때 당시에 자료에 그게 있는 게 이제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선 캠프의 그런 이제 거의 예. 거짓말 이런 게 밝혀지는 거고요. 그리고 대선 캠프도 사실상 이런 어떤 선거 범죄에 연루됐을 그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예. 국힘의 대선 캠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정권의 출범에 있어서도 불법으로 얼룩진 얼룩진. 그런 이제 선거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까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인 거죠.